안녕하세요 여러분. 꼼쌤의 나만 알고 싶은 필수 중학수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학수학 활용 문제 겁 없이 달려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다, 부등식의 활용이다 하면 긴 문제 때문에 지레 겁먹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달려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립방정식은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 땡땡 중학교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비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식의 계산 단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무려 연립방정식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연립방정식의 활용까지 완벽하게 정복한 학생들에게는 이 33%의 문제를 당당하게 겁 없이 달려들어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립방정식 풀이 방법, 두 번째 활용 문제 단계적 접근 방법, 세 번째로는 활용 문제를 유형별로 풀이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먼저는 가감법과 대입법입니다. 가감법이란 더하고 빼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는 바로 빼는 방법을 이용하여 B는 3, A는 1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입법인데요. 대입법은 말 그대로 하나의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가감법에서 풀었던 문제를 똑같이 대입법으로 풀어볼게요. 아래에 있는 식을 다음과 같이 이항해서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한다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정리해서 풀면 B는 3, 그리고 A는 1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 가감법과 대입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활용 문제 단계적 접근 방법. 여러분, 함께 비어있는 4개의 동그라미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저 긴 문장에 당황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바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랑 y, 미지수로 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미지수를 정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활용 문제에서는 정말 중요한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미지수를 정했다면 이제는 미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워야겠죠.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문제의 지문을 꼼꼼히 읽어서 두 개의 식을 꼭 만들어줘야 해요.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도 세웠겠다. 그렇다면 이젠 문제를 풀어야겠죠. 아까 배운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x와 y 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풀고 나서는 이 답이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까지 다 마쳤다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럼 유형별 문제풀이에서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활용 문제의 대표적인 3가지 문제 유형을 통해서 활용 문제 풀이 방법을 제시할 텐데요. 자, 먼저는 거속시 문제, 거리, 속력, 시간의 줄임말이죠. 두 번째로는 농도 문제. 아, 벌써 머리 아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단계로 차근차근 풀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겁먹지 말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의 문제입니다. A가 몇 시간을 일했고 B가 몇 시간을 일해서 일을 완성했는데 A가 혼자 완성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냐? 뭐 이런 문제 본 적 있으시죠? 지금까지는 잘 이해 못한 채로 외우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형, 거속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림을 먼저 그려 놓았어요. 네,
이 식은 바로 거속시 문제에서 기본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꼭 외우도록 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곧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세미는 총 19km의 거리를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서 총 5시간 30분이 걸렸다. 세미가 올라간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것인데요. 먼저는 올라간 거리를 구해야 하니까 x라고 둬야겠죠? 그렇다면 내려온 거리는 y가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인 미지수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거속시 표인데요. 이는 위에 선생님이 포인트라고도 써놨어요. 즉, 여러분들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풀 때 이 표를 항상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표인가? 바로 이거죠. 내가 정한 미지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작성했고 문제에서 주어진 속력을 이용해서 시간까지도 적어 보았습니다. 자, 표만 잘 만들었다면 이제 이 표를 잘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는 끝이에요. 속력은 총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 줄과 그리고 시간 줄로 두 개의 식을 만들 거예요. 즉, 거리의 합이 19라는 것과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이 5시간 30분이 걸렸다는 것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5시간 30분이 2분의 11이 되냐? 이는 문제에서 시간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5시간은 그대로 5, 그리고 30분은 60분분의 30분,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무엇으로 나타내면? 가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1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를 정리해서 쓰면 이와 같이 적을 수 있으며 여기서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푼다면 x는 9, y는 1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올라간 거리였죠. 바로 9km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표를 그렸더니 금방 풀렸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자, 겁먹지 말자고요. 두 번째로는 농도 문제입니다. 농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표가 중요한데요. 그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식이 있죠. 네, 바로 농도를 구하는 식인데요. 이 식을 더 잘 외우기 위해서 농도를 이해해 볼게요. 파란 두 개의 박스 안에 물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그때 안에 녹아져 있는 소금의 양이 많을수록 물은 더 짜겠죠. 농도식은 전체 소금물의 양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져 있느냐 이것을 나타낸 후 곱하기 100을 통해서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식을 소금의 양은 꼴과 소금은 꼴로 변형시켜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농도 문제를 풀려면 식을 3개나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이 농도식을 다른 식으로 변형하는 방법만 잘 이해하고 있자고요. 그렇다면 먼저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항하면 다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농도와 자리만 바꾸면 소금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금의 양도 알아봐야겠죠?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자고요. 소금의 양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분모에 100만 두고 분자에 소금물의 양과 농도를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보면 어려운 식인 것 같았는데 조금은 쉬워지지 않았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식도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역시 미지수를 정해야겠죠?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4%와 10%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값을 x, y라고 둔 다음에는 연립방정식을 세우기 위해 농도표를 그려야겠죠? 농도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먼저 채워 넣어봤어요. 농도와 소금물의 양을 채워 넣으면 각 소금물에 따라서 소금의 양 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농도는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 그 줄과 소금의 양에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줘야겠죠. 즉,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x는 400, y는 200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즉, 4% 소금물 400g과 10% 소금물 200g을 섞으면 6% 소금물 600g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유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유형인 1의 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유형, 세 번째 유형인 1의 양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꼭 연관지어서 기억했으면 하는 식이 있어요. 바로 거속시 문제인데요. 1의 양 문제에서는 1의 양을 거리, 인류를 속력, 걸린 시간을 똑같이 시간으로 두면 문제가 풀기가 더 쉬울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1의 양은 내가 채워야 하는 어떤 일과 같은 것이죠. 즉, 우리가 걸어야 하는 거리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는 내가 얼마나 일을 빨리 하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속력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겠죠. 단, 이때 1의 전체 양은 1이라는 수로 정해놓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1의 양 문제에서는 문제의 맨 마지막 문장과는 상관없이 인류를 미지수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둘게요. 그렇다면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꾸미가 혼자 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지만 1의 양 문제에서는 인류를 미지수로 둔다고 했으니까 꾸미의 인류를 x, 세미의 인류를 y라고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미지수를 정했으니 식을 세워야겠죠.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끝내기 위해서 꾸미와 세미가 함께 일한다고 했으니 즉 꾸미가 x의 일률로 9시간 일한 1의 양과 세미가 y의 일률로 2시간 일한 1의 양을 합하면 1이 된다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즉 9x 플러스 2y가 1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세울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줄을 통해서 꾸미가 x의 인류를 가지고 3시간 일한 것과 세미가 y의 인류를 가지고 6시간 일하면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식을 세우면 3x 플러스 6y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겠네요. 이를 정리해서 풀면 y는 8분의 1이 되고 이는 세미의 인류를 구한 것이니까 8분의 1시간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우리는 꾸미의 인류를 구해야 되잖아요. 즉, 꾸미의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x를 구하면 x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는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 시간. 그럼 식을 세우면 꾸미가 혼자 일을 완성하는데, 즉 1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인류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12분의 1분의 1이기 때문에 12시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의 양까지 총 3개의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는 활용 문제가 두렵지 않으시겠죠? 활용 문제는 문제를 많이 접할수록 겁 없이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다져나가길 바랄게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지금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지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겨냈습니다. 또한 더욱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용기 있는 멋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